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7월 29일 토요일 아침 10시 14분입니다.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. 월요일 아침 영상은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과 유럽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미국은 좀 많이 올랐고요. 유럽은 조금 좀 덜 올랐습니다. 그렇지만 유럽의 상승도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. 이따가 살펴볼 거고, 상승의 표면적인 재료는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좋은 실적과 미국의 낮아진 이 물가 지표,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시장의 상승 요인은 투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굳이 따지자면요,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, FOMO, Fear of Missing Opportunity라고 하죠. 돈 벌 기회를 잃을 것에 대한 공포, 탐욕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, 투기적인 요인. 두 번째 요인은 뭐겠습니까? 일단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긴축이라는 이런 통화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중시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지금 채권 시장에 좀 이상한 기운이 감지가 된 게, 채권 시장이 좀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게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, 오랜 고금리에 사람들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고, 그로 인한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막상 시장에 반영되는 중요도는 이게 좀 낮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분명히.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올랐죠. 미국 증시가 좀 크게 올랐고 유럽 증시는 찔끔 올랐는데, 잠시 유럽을 좀 보자면 유럽 증시도 상승의 의미가 있어요. 이게 어제 독일 증시인데, 보시다시피 중요한 전고점 돌파한착했죠. 돌파한착을 그 목요일 날 하고 어젯밤에는 재확인을 했어요.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상승의 강화, 또 그리고 전일 상승을 재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, 돌파한착을 재확인한 겁니다. 레벨업 사실로 인정하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레벨업 됐다, 앞으로 상승 추세 더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미국만의 독주는 일단은 좀 표현이 좀 애매해졌죠. 야, 유럽도 가고 있는데? 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. 그 이번 주에 미국은 쉬었고 유럽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, 어쨌든 미국의 독주는 일단은 미국의 독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떨떠름한 면이 분명히 있다. 근데 일단 유럽이 지금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긴 한데, 이런 흐름이 일단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다른 나라들로도 이어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.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로도 이런 게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. 일단 이어질 수 있을지 말지는 일단 앞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 부분이고, 지금 일단 그래서 신나게 랠리를 하고 있는 건 미국과 독일과 이 두 국가 정도가 되겠습니다. 아직은 그렇다. 예. 아직은 그렇다. 아직은 대부분 지난 한 달 전 고점 못 넘은, 한 달 전이나 한 달 반 전 고점 못 넘은 다른 나라 증시들은 계속해서 하방 베팅의 근거가 있는 거죠. 그죠? 지금 넘어간 건 일단 유럽 증시, 독일 증시에 좀 한정을 해서 봤으면 좋겠긴 합니다. 이 정도 말씀드리고, 유럽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. 유럽이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. 왜 강하게 올랐나라는 부분을 22 통화정책회의와 좀 연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짚고 넘어갔던 것 같아서 약간 보충을 좀 하자면요. 유럽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단 25bp 인상했죠. 그건 당연한 일이고, 이런 발언들이 좀 시장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싶습니다.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. 9월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. 일시 중단도 할 수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보자면은, 우리가 할 일이 더 많냐라고 묻는다면 이 시점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. 그러니까 긴축을 앞으로 더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이런 비둘기파적인 점이 시장의 투자 심리에 더욱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점이 영향을 미쳐서 독일 증시가 결국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일단 완전 굳히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점 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겠고요. 근데 지금 이제 유럽이 이렇게 조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 달러가 급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죠?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지난번에 달러 인덱스가 완전 급락을 하면서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, 여기서 또 다시 비둘기파적인 22를 확인을 했다면은
이거는 전환 가능성 좀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네,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22의 비둘기파적인 정책이 뭐 당장 유동성을 당장 유동성을 살려준다 이런 측면에서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는데, 유로존의 긴축은 신흥국 통화에는 그죠. 오히려 그 안 좋은 것일 유럽의 긴축은 오히려 신흥국에 좋은 것일 수 있어요. 유럽의 비둘기파적인 이런 완화적인 정책은 신흥국에 안 좋을 수 있고요. 왜냐하면 달러 때문에. 지금 유로존 비둘기파적인 이야기 해서 그런지 달러가 급등을 했는데, 이번 주에 이 달러 급등은 신흥국에서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. 유로존의 긴축, 유로존의 완화 이런 정책은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. 당장은 뭐 증시는 일단 환호했을 수 있지만요.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좀 살펴봤고, 유럽하고 상관은 없는 이야기인데 좀 그 개별적인 이야기이긴 한데, 한 가지 좀 일본 이야기 좀 조금만 좀 더 하고 넘어가자면요. 이 부분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평일날 녹화했던 영상에서 그것만 보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보충을 하자면은,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완화적입니다. 여전히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데,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물가가 좀 튀어오르고 있으니까 그게 우려가 돼가지고 지금 YCC 그 조정을 한 거예요. 그런 점을 좀 알아놓으셔야겠다. 구체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, 여기 보시면은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어 안정적으로 2%에 도달했다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여전히 일본은 아직도 물가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. 전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요. 최근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. 그죠? 6월 CPI가 3.3%가 나오면서 BOJ의 2% 물가를 분명히 그 상회하는 건 맞습니다. 이런 점들 때문에 YCC를 살짝 조절해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좀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는 거죠.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그 지난 몇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에 이 쫄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저 정도 몇 개월 정도 2%가 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수십 년간의 디플레 추세를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완화적인 정책이다. 전반적으로는 완화적인데 일부 정책 금리를 수정을 하면서 살짝 긴축적으로 포지션을 바꾼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시장이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죠. 사실 이 점이 YCC 정책을 수정을 한 것이, 이게 이제 사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약하고 이번 주에 세계 증시가 좀 빌빌거렸던 표면적인 이유이긴 합니다. 이번 주에 FOMC 회의고 기업들 실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악재로서 요거를 삼긴 했어요. 그죠? YCC 조정. 약간의 일본이 완전 긴축으로 간 것도 아니고 살짝 긴축으로 가는데, 그것마저도 근데 상당히 좀 크게 좀 의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. 요렇게 일단은 좀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일본의 전반적인 처지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그 일본하고 유럽의 사례를 살펴봤는데, 확실히 미국과는 좀 차이가 나죠. 그죠? 미국 FOMC 회의에서 이번 주에 뭐라고 했나요? 이번 주에 25년은 돼야 물가 2%가 될 것이다. 또 그리고 경기 침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죠.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잘 좀 고려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국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이렇게 탄력적이지 않고 좀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, 경제가 전반적으로. 그래서 긴축을 강하게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,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. 물론 최근엔 좀 자신이 있지만요. 근데 미국은 어때요? 미국은 굉장히 이런 거에 비하면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럽과 일본을 봤는데, 상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FOMC 회의는 굉장히 사실 매파적이었던 거예요. 물론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그런 선방하게 된 이유에는 연준에서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에 환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. 아무튼간 일단은 굉장히 매파적이긴 했다라는 점은, 이거는 어쨌든 틀림없는 사실이긴 합니다.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도 좀 굉장히 매파적이었고, 금리 인상 마지막인 걸 기대했는데 마지막이란 단서를 전혀 안 줬잖아요. 그죠? 절대적인 내용으로 봐도 좀 매파적이었고,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어조가
강하긴 합니다. 그죠?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점들은 여전히 시장에 반영은 잘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여튼 파월 의장은 자신 있게 금리를 올릴 만한 그런 근거가 뭐 계속해서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. 그러나 어쨌든 어젯밤에 등장한 그 물가 지표는 예상치를 살짝 하회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은 이 다음번 9월 회의에서 긴축 확률을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. 하여튼 이런 점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좀 환호를 했다.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, 하여튼 이번 주에도 그 시장은 계속 뜨끈뜨끈 해가지고 익스트림 그리드하다. 지금 78이네요. 그죠? 살짝 떨어져서 78입니다. 82 정도까지 찍었었는데 이번 주에 보이시다시피 일단 78까지 살짝 떨어졌는데 하여튼 여전히 시장은 탐욕에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한 것 같고,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미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죠. 많이 오른 겁니다. 그죠? 많이 올랐어요. 전 종목 다 올랐고, 특히 그리고 인텔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IT 빅테크들이 덩달아서 나 좋다 이러면서 많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또다시 강하게 올랐습니다.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, 여기서 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좀 더 하자면은 어떻습니까? 그 나스닥인데요, 일봉인데요. 이 7월 27일 목요일 날, 그죠? 그 전일 나왔던 하락을 전부 다 되돌렸잖아요, 그죠? 어젯밤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? 그 전일 27일 날 그래도 조금 좀 인위적으로 좀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어제는 검증하는 날이었다라고요. 그 전일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젯밤에도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그 전일의 하락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더라면은 이건 이제 하락 전환으로서의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어제 마감은 어떻습니까? 급등했죠. 급등하면서 그 전일의 하락을 거의 다 되돌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된다? 7월 27일 날 이 움직임이 7월 27일 날 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던,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했던 게 속임수인 게 일단 돼버렸고요. 그 전일 하락이 속임수가 돼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된다?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열렸다라고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.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뭡니까? 이 지난 일주일 전에 만들어놨던 그 19일 날 만들어놨던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여튼 나스닥이 이제 그 일주일간 저항을 지금 이제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것은 그 나스닥 100 리밸런싱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뭐 물론 그런 걸 고려해도 이 정도 움직임이면 사실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는 거고 별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해요. 네. 하여튼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저항을 못 넘고 있다. 그 지난 7월 20일 날 급락했던 거 있죠. 급락이지만 급락이 아니라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못 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쌍고점 우려가 있긴 있는 거예요. 물론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쌍고점이 아니고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어딘가를 못 넘고 있다. 요것도 일단은 분명한 현실입니다. 어딘가를 넘어가야 이제 쌍고점을 극복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어젯밤엔 그러니까 지지력 확인하고 저항도 확인한 겁니다. 예, 그죠? 어젯밤 그 지지력 보시다시피 어디를 지지하고 있죠? 일봉상에서 보면요, 여기를 쭈루시 지지하고 있잖아요. 여기서 일주일 동안 버텼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. 일주일간의 지지력 확인하고 또 그리고 장중에 올라가면서 위쪽에 있는 이 전일 고점 자리의 저항도 확인을 했습니다. 근데 일단 못 넘어갔어요. 그랬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는 조금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건 이제 5분봉인데요. 어젯밤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, 뭐 여러 번 망설이고 진입했다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. 진입한 상태로 일단 들고 왔다. 제가 한 여기쯤 이 시간이 12시인가 1시쯤에 15,900 부근에서 일단 매수를 했어요. 일단 하방 진입을 했고, 그 다음에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 사실 이 미국 증시 움직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갑자기 이때 빠진 게 아닙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유럽 증시가 마감한 게 이때쯤이거든요. 유럽 증시가 독일 증시가 굉장히 강했어요. 하루 종일. 독일 증시 눈치 본다고 제 생각에 미국이 빠지고 싶었었는데 못 빠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좀 흔들리더라. 그러나 종가상엔 결과적으로 회복을 하더라.
이런 모습입니다. 근데 분명히 어디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저항 부근에서 한 숟가락 얹긴 얹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하여튼 이런 거는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놓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. 일단 아무리 뭐 제가 봐도 추가 상승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어딘가를 못 넘었으니까 그냥 일단 기계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면은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어딘가를 못 넘고 있다. 지난주에 급락했던 이날 급락했던 거 이걸 아직 극복하기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얘는 저항의 영향에 있는 거고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. 그죠?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.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S&P는 연속적으로 4600에 대한 그 저항 테스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건 30분 봉인데 어딘가를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얘도 사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. 그죠? 보시다시피 얘도 그 전일에 급락했던 거를 다 되돌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고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4600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이 저항도 거의 다 소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턱걸이 돌파 한작했기 때문에 이 레벨업 이제 굳히기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에도 미국 증시는 급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. 그죠?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지 아는 겁니다. 일단 뭐 저도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일단 더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만은 어딘가는 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저항이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이긴 하죠. 일단 기계적으로 진입을 해봤습니다.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. 뭐 달러와 금리는 어젯밤에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아요. 달러는 보시다시피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려서 이렇게 멈춰 있었고 왜냐면 전일 워낙 강력한 이례적인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피곤했어요. 전날 많이 달렸으니까 오늘 좀 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쉰 것 같고요. 이 금리는 어떻습니까?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전일 급등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중요한 직전 고점 앞두고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올라가는 흐름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고요.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얘는 상승 중 누림입니다. 근데 어쨌든 뭐 물가지표가 낮게 나오고 또 그리고 뭐 전일 많이 올라서 피곤했고 이래저래 해서 일단 하락 마감을 한 거죠.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일단 달러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세는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요까지를 보면은 될 것 같고 그죠? 달러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상승세 지속이라고요. 더군다나 22가 좀 약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달러의 어떤 추세적인 전환 한번 우리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. 예,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워낙 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세계 경제의 몇십 프로를 차지하는 그 거대한 선진국 그룹들이 일제히 통화정책 회의나 어떤 중요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.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일본은 전반적으로 원하지만 일본은 그래도 약간 긴축적이란 말이죠. 그리고 그 유로존도 긴축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이야기를 했어요. 또 그리고 미국은 뭐 그 왕창 강한 이야기를 한 셈이 됐죠. 이게 그 서로 간의 어떤 이런 방향성이 통화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뭐 차이가 나고 있어서 어떤 거는 달러 강세 요인이고 어떤 건 뭐 달러 약세 요인이고 뭐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22 통화정책 회의 끝나고 뭐 BOJ 말 나온 지가 지금 하루 이틀 이거밖에 안 된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그래서 이번 주 있었던 일들은 좀 다 이야기했죠. 그죠? 그 독일 증시도 아까 장 초반에 살펴봤고요. 레벨업 됐다고요.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봤고 금리도 살펴봤고 참 그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. 2년물 금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. 이번 주 내내요. 보시면 이거 2년물 금리 일봉인데요. 여기가 중요했던 고점이죠. 딱 봐도요. 이 자리는 은행 위기가 발생한 그 자리입니다. SVB.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던 그 시절의 그 금리예요. 이 금리대에서 실리콘밸리가 망한 겁니다.
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리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. 이번 주에 그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좀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리가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지금 이 다중고점형 혹은 3고점 혹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쌍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. 이거 잘 보시긴 잘 보셔야 돼요. 근데 여전히 얘가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낌새는 좀 있긴 있어 보입니다. 이게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단기적인 상승의 속도가 좀 둔화된 거지 얘가 아직 꺾이려고 한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도 이 2년물 금리에 대한 이런 전고점 테스트는 진행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, 이거가 가지는 의미를 좀 말씀드렸죠. 얘가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레벨업을 해버리면은 이 시장이 어떤 급격한 추가적인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얘가 이번에 여기를 못 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버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뭐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거를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떤 미래 통화정책, 미래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떤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는 이 테스트 과정은 끝난 것 같지는 않다.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된다. 전고점 테스트 진행했다.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여튼 이런 것만 봐도 좀 지금 중요한 때이긴 한데요. 어떻게 될지는 일단 시간을 좀 더 지나고 봐야 될 것 같고, 전반적인 내용은 뭐 다 본 것 같습니다. 그죠? 뭐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로 국제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그리고 구리값 이런 것도 올라간 거 보니까 또 뭐 유럽 증시도 상승한 거 보니까 아마 월요일날 중국은 분위기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구리가 크게 올랐으니까 아마 중국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점들, 일단 원자재도 강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나중에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당장은 아니고 뭐 이 정도 내용 알면 될 것 같습니다. 얼추 다 봤고요. 이번 주에 S&P 선물 매도는 뭐 살짝 줄었습니다. 뭐 보시다시피 지수가 또다시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선물 매도 물량은 살짝 줄었다. 그러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 선물 매도가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는 특별히 변화가 없어 보이고요. 나스닥이 좀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, 이번 주에. 나스닥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장대 음봉을 하나 때려 맞고 나서 그 영향이 지금 좀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일단 나스닥 그 선물 매수가 굉장히 한동안 많았었는데 그 매수가 확 줄어들고 이번 주에는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려 그러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락을 할지 뭐 그런 건 일단 좀 지켜보면 되겠죠. 수급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있었던 수많은 이벤트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있습니다. 그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, 그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 증시는 각각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죠, 그죠? 미국이 오른 거고 독일이 오른 겁니다. 한국이 오른 게 아니죠. 또 그리고 이 코스닥의 광기는 아직까지 좀 아직까지 그 지속 중이고요.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자리 한 번에 안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강한 추세는 검증 과정을 여러 번 거칠 수 있기 때문에, 그죠? 일단 코스닥은 강하다. 근데 코스피는 좀 못 가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코스닥이 강하면은 코스피에서 좀 돈을 좀 빼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.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, 그죠? 물론 뭐 개별 종목들은 같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수의 흐름은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하게 가버리면 코스피로는 갈 돈이 없어요. 또 그리고 에코프로 친구들이나 얘네들이 워낙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걔네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걔네가 움직이는 게 삼성전자에도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아무튼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같이 가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코스닥이 그렇다면 지난번에 나왔던 이 절대적인 장대 음봉 있죠.
이거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그런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코스피는 간단하죠. 어딘가 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뭐 하방 매집 정도는 할 수 있다.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. 코스피는 저항 테스트 봐야 되는 거고, 그죠? 코스닥도 사실 저항 테스트인 거예요.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환율은 일단 박스권이라 말씀드렸고요, 그죠? 뭐 코스피도 박스권이고.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